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신흥리 759번째 1억 3,500짜리 6,6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1등이 8,700이고 2등이 6,725만 원이죠. 우리 수강생 내가 이걸 추천 물건을 했더니 2등을 했던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서 이것 지금 입찰 들어갔는데 얼마쯤 들어가면 될까요? 나한테 물어보더라서 내가 이럴 때만 해도 이게 벌써 지금 2015년도면 지금부터 한 8년 전이잖아요. 이런 거 건물 매각제요, 토지만 매각 이런 거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단독공차이라고 생각하고 입찰 들어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6,725만 원 줬는데, 아이고 어떤 놈이 세게 질러갖고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어떤 놈이 8,700을 질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놈이 이렇게 많이 질렀나? 또 더럽게 많이 질렀네. 어떤 놈이 이런 걸 질른 놈이 있지? 이러고 있는데 한 며칠 있다가 우리 수강생 한 명 오더니, 사실 이거 내가 낙찰받는데 이거 해결하는 데 봐주세요. 봤더니 8,700만 치는 사람이 우리 수강생이더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서 질러버린 거야.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무허가 건물이고 건물 매각처에 땅만 경매가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엔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법정 시한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 낙찰 받았다고 그러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감화해갖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이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건물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있어. 이 도로를 이쪽 집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쪽 집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라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사람이 주인인 것 같아서 요 집에 가서 제가 찾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계십니까 했더니 한 고등학교 중학교쯤 되는 애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길래 어른 계시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남자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이 땅 내가 낙찰받은 사람들 했더니 아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나보고 좀 나가서 좀 얘기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나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여기로 와갖고 여기 도로변에 서가지고 둘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만, 제가 지금 한 50 몇 살이 됐는데 한 5년 전에 제가 위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래갖고 고생을 좀 했는 바람에 돈을 벌지 못하고 그거 고치느라 고생하는 바람에 이것이 경매로 날아가게끔 됐습니다. 안 했다인데, 근데 지금 작년에 지금 거의 완치가 돼서 이제 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다른 땅은 몰라도 내 집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땅만큼은 내가 다시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건물 매각지에 땅을 사가지고 제일 좋은 것이 건물주한테 땅 다시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타진하러 갔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건물주이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신다면 당연히 건물 주인이 땅을 사시는 게 맞죠. 그럼 건물 주인이 땅을 사신다면 제가 10% 깎아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언제 적당히 정해가지고 계약을 쓰고 뭐 하면 뭐 되겠네. 그 정도 뭐 가격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랬더니 바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요 현금은 없습니다. 현금은 없습니다. 목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꺼번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조금씩 어떻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계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보통 우리가 이거 소송을 하고 팔고 그러려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러시다면은 계약을 해놓고 뭐 언제까지 준다는 그 서로 계약서만 정확하게 쓰면 되는데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은 미리 짧게 잡아놓고 나서 그때 가서 못 준다고 하시면 안 되고 1년도 좋고 1년 반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주실 수 있는 날짜, 계약금 언제 얼마를 주시는 날짜, 중도금 언제 얼마를 주시는 날짜, 상금 언제 주시는 날짜를 넉넉하게 잡으시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신다는 자가 1년이 듣고 1년 반도 기다릴 수 있어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살려고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계약금 받고 나머지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EV자로 받았었어 그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계약했어. 2천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3천만 원에 대해서 EV자를 받는 거야. 받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또 1천만 원 갚잖아? 그럼 2천만 원 남았잖아? 2천만 원에서 EV자를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러느니 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옆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라고. 그러다가 여기 우리 나하고 그 사람하고 여기 있는 주인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누구 그 누군데 그 사람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있던 사람이 이분이 이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인데 내가 집 깔고 앉았는 거 다시 좀 팔러 갔더니 나한테 팔겠다고 그러고 가격도 한 10% 깎여 주겠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 인사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탁치로 그걸 팍 보더니 그러십니까? 제가 이 동네 이장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경매 나온 거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파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도 제가 얘기해서 팔아드리고요. 이 도로도 뒷사람한테도 내가 다 여기서 팔아드리. 난 도로 팔린다는 생각 꿈에도 안 했어. 도로 막을 수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알아서 다 팔아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또 이장이 나서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장님 너무 거지니까 아까는 요 땅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장이 이 땅하고 도로까지 다 팔아주겠다 이런 얘기야. 이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 동네 가격 알아보니까 한 60만 원 가더구만요. 근데 내가 10%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55만 원으로 어떻게 해서 계약해서 살 사람 있으면 얘기해서 주시면 제가 55만 원 다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이 거기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쪽을 가리키는 거야, 이쪽을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요즘 그때 그 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요. 작년에 서울 사람이 땅 사갖고 와서 집 지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5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이 동네 60만 원 내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땅은 50만 원인데 아까 뭐 10% 깎아주기로 하셨다며 45만 원. 어떻습니까? 이상이 난다는데 이게 45만 원 주신다 했죠? 좋습니다. 이장님이 45만 원, 50만 원 이장님만 믿어야죠. 알았습니다. 계약하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얘기가 되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계약하러 내려오겠습니다. 며칠 있다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어. 갔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몇 평이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평당 이제 얼마로 계약을 하고 이제 번지수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은 이제 번지수 나오는 대로 등기 이전하고 한다. 이제 계약서 쓰고 이제 제가 그러기 전에 먼저 뭐냐면 현황 측량부터 먼저 시켰어요. 현황 측량을 시켰더니 이제 보면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 집하고 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현황 측량을 했더니 여기 뭐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이 얼마, 니은 얼마, 디귿 얼마 해서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르지를 못하고 이 면적 가지고 총 금액만 결정한 거예요. 평당 45만 원을 해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직 번지수는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잔금을 내면은 번지수를 넣으면 그때 잔금을 주면서 등기 이전할 때 잘라서 이제 번지수가 나오게끔 한다. 계약서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황 측량만 한 거거든요. 이거 분할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현황 측량을 가지고
음성군청 앞에 토목설계사무소를 가서 이걸 이제 분원해달라 하는데 지목이 이게 대지거든요. 대지기 때문에 잘라주긴 잘라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잘랐을 때 만약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족하면 안 잘라줘요. 이건 제가 이걸 들고 토목설계사무소에 가기 전에 음성군청 건축가에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이렇게 해서 이걸 자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데 이거 건폐율과 용적률에 모자라지 않는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그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이게 지붕만 있고 이게 밑에 벽이 없잖아요. 여기 이게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지붕만 있는 겁니까? 벽도 있는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붕만 있고 벽은 없어. 벽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벽이 없잖아요. 이렇게 벽은 없습니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뭐 건폐율 용적률로 충분합니다. 그길래 내가 알았으니 하고 나와갖고 그 앞에 토목설계사무소에다 잘라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건축가에 가서 알아봤더니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잘라주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 나는 바로 잘라줄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150만 원 주자고 계약금 50만 원 보내라 그래서 50만 원 주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토목설계사무소에 전화가 왔어. 교수님 그거 못 자릅니다. 왜? 아, 뭐 교수님 그 얘기 다 하셨다니 누구하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담당자 만났더니 안 된다 그러는데 뭘 누구하고 만나셨는데 얘기 다 했다고 그래요? 안 잘라주면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잖아. 잘라야 되잖아요. 우리 토지개발 완제 강의가 다음 달에 있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땅을 자를지를 모르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면 안 돼. 땅을 투자해서 가장 기본이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돼? 땅 자르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 땅을 자를 때 뭘로 잘라? 칼로 잘라, 도끼로 잘라, 가위로 잘라. 뭘로 잘라? 뭘로 잘라? 뭘로 자르든지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안 잘라주는데요? 이런 사람은 부동산 투자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든지 부동산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자르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그놈이 뭐하는데? 못 자른데? 알았어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3일 있다 갔습니다. 하고 토목설계를 다시 가서 왜 안 잘라준 누가 안 잘라준다 했더니 누가 안 잘라 누가 안 잘라 담당자죠. 그 담당자가 누군데 했더니 개발행위 허가요. 자르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로 자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꼭 개발행위 허가로만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합의로도 자르고 판결문으로도 자르는 겁니다. 근데 토목설계사무소는 뭘로 자르냐면 합의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잘라? 개발행위 허가로 자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칼로 자를 수 있고 도끼로 자를 수 있고 가위로 자를 수 있다는 식으로 자르는 법이 여러 개예요. 안 잘라진다는 얘기는 이 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 저 법 갖고도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자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걔가 얘기한 거는 개발행위 허가로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같이 갔어. 누구냐 그때 저 사람이래. 꼭 갔어. 이거를 이렇게 잘라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안 잘라주신다 그러는데 이거 왜 안 잘라주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안 잘라주시는 것 같더니 날 탁 보더니 당연히 안 잘라주죠. 당연히 못 자르죠. 왜요? 여기 무화 건물이 두 채나 있는데 어떻게 잘라요? 그러더라고. 무화 건물 있으니까 대지에 있어도 무화 건물 없어야지 잘라준다. 이거 개발행위 허가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 개발행위 허가로 자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뭐 있죠? 우리 아까 뭐가 있죠? 도로가 있죠. 도로. 그러니까 내가 뭘로 자른다 그러면은 나 여기에 도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도로를 만들어 다니는데 왜 안 떨어집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토지 분할이 아니라 개발행위 목적이 도로야. 그러니까 똑같이 개발행위 허가인데 그냥 토지 분할이 아니라 도로 분할이야. 그러면
개발이 허가서 토지 분할이면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도로로 분할하면 여기 건물 주인하고 이 건물 주인이 이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땅 주인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 땅 주인은 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개발의 허가를 만들어서 이 도로 허가를 내는 거예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야. 나 이 도로를 했는데 왜 안 자르겠더니 가만히 있더니 도로를 만든다고 신청했지 왜 이걸 분할로 신청하셨냐고 그러는 거서 내가 토목소리를 하고 들었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일반인이고 걔는 그거 갖고 밥 먹고 사는 애죠. 토목소리 잠시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잘라달라고 해서 안 자르지만 이게 신청을 그걸로 하지 말고 도로를 할 수 있다고 지가 얘기해야 돼 내가 가르쳐줘야 돼. 아우 참나 정말 내가 이게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으면 딱 먹고 왔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내고 도로 사용 승낙을 하려면 이 땅 주인의 이 건물 주인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그 도로 사용이.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내가 여기 계약할 때 보니까 여기는 한 80 중반 된 노인네고 여기는 한 70대 몇 살 된 노인네가 이제 나와서 계약서를 썼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보면 주민등록하고 이름하고 주소가 있으니까 그걸 뽑아서 내가 이제 설계사무실에 줬어. 이대로 해서 그 개발행위 허가 바꾸고 토지 도로를 만들고 바꾸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 아, 교수님 저기 뭐야 그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났으니까 이거 좀 찾아가시죠.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났으니까 찾아가시죠가 무슨 소리야? 돈 달라는 얘기지. 그게 찾아가든지 안 찾아가든지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 뭐는 찾든지 안 찾든지 중요하지 않고 네가 했던지 해줬으니까 못 달라? 돈 달라. 알았어 그럼 내가 가볼 테니까. 그때 가봤더니 이제 거기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날 때는 반드시 뭐게끔 되면 허가증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나갔다는 쪽지를 주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이행보증금이 필요가 해요. 이행보증금은 뭐냐면은 산을 깎거나 절토를 했을 때 돈을 따고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자빠졌을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그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보증금이죠.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내도 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끊어도 되는데 그 쪽지에 보면 그거를 얼마를 어떻게 내서 하라는 그 쪽지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갖다가 제출해야지 허가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쪽지를 남자라고 주면서 이게 이제 74만 원인가가 나왔더라고. 뭐 이행보증금이. 근데 그 저기 뭐 보증보험 증권 끊으면 그 뒤에 가면 15,000원이 끊을 겁니다. 여기 뒤로 올라가시면 뒤로 한 50m 올라가면 6층짜리 빌딩인데 그 6층 꼭대기에 대한보증보험증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끊으십시오. 15,000원 내고 끊어가지고 와서 저기 막 가서 개발행위과 가서 달라 그러면 서류를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착공계를 내고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하고 다시 준공계를 내서 준공을 받는 서류를 가지고 지적과에다 갖다 주면 잘라주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마침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요 근래는 잘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토목소개를 하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 본인이 안 가면 보증보험증권 안 끊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난 잠깐 그런 거 하고 갔어. 그래서 이렇게 보증보험증권 끊으러 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15,000이 내서 15,000 줬더니 저기 막 그 본인 증명서 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증명서 이렇게 줬더니 읽었더니 본인이 아니시네요. 본인이 아니면은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못 끊어드려요. 그랬더니 15,000 도로 돌려주고 주민들은 도로 돌려주면서 안 됩니다. 가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오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그 20살 먹은 애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 그냥 나왔어.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성까지 또 와야 되고 그 80몇 살 먹은 노인네는 와야 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왜 제출하는 거죠?
공사를 안 하면은 공사를 마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피해를 보장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인데 우리는 공사 다 끝냈어, 안 끝냈어? 다 끝냈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사 다 끝냈는데 공사 끝낼 건 안 끝날 거에 걱정스러운 이행보증증권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가서 그냥 달라고 그래 보자. 이제 가서 담당자한테 기한 한번 보증보험 안 끊어주니까 달라고 그래 봐야지. 그래서 달라고 그래 갔더니 담당자 만났더니 앞에 있는 여자 아이고 담당자가 오늘 저기 뭐야 그 교육 가셔서 오늘은 안 오시고 내일이나 오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럼 책임자가 누구지 했더니 저분이래. 그분한테 나 가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내가 안 끊고 그냥 왔는데 공사는 다 끝나 있지 않느냐 이미. 허가를 내줬을 때 현장 가보고 해줬을 거 아니냐. 지금 공사는 다 끝났으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도 그치 뭐 허가증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안 된대. 안 되긴 뭐 안 되느냐.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는 건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인데 공사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아니야. 근데 뭘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러면 왜 허가를 신청할 때 왜 서류에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까? 다 해놨다고 신청하지. 이렇게 어근장을 내 걔가. 그러면 사정공사 했다고 허가도 안 받았다고 내 스스로가 미디어 어떻게 한다?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걸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빈정상하는 거야. 그러면 해달라 했더니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 나도 이제 빈정상하는 거야. 뭐 처음에는 한번 사정해봐야지 갔다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나도 빈정상하니까 이제 오이가 나는 거야. 이 새끼 봐라. 그냥 한번 붙어보자 하고 이제 2층에 이제 감사과로 갔죠. 담당자가 말 안 들 때는 감사과 가는 거예요. 감사과한테 가서 일 주면 안 됩니다. 감사과한테 가서 콩사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안 들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담당자 불러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지금 감사과에 가서 저 새끼가 안 해줘요 그러면 그 감사 직원도 그 피해편 들어. 이렇게 해서 안 된다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된다고 하니까 이러면 끝이야. 근데 내가 이제 그 신경이 나가고 이렇게 안 해줘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안 해준 거 갖고 이거 왔다 했더니 전화로 그 담당자가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한 3분 있을까 올라왔어. 나보고 감사위원장이 뭐냐면 민호님 말씀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듣고 난 다음에 저기 걔 보고 답변해. 그러면서 나보고 답변할 때 말 끊지 마십시오. 얘기하세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은 공사가 다 끝났다고 신청하지 왜 공사를 해야겠다고 신청해놓고 이미 다 했으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써도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서류에 보면은 그 허가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 하는데 거기 보면 주민번호가인데 주민번호가 하나는 3, 4년 얼마로 나가고 하나는 3, 8년 얼마로 나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놓고 직원한테 이렇게 보고 얘기했어. 이행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본인이 YG 끊어준다 그랬는데 이거 15,000원인데 이 15,000원을 이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려고 이 34년에 나신 두 분이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됩니다. 여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러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 감사관 직원이 본인이 안 오면 안 해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관 직원이 그럼 해주는가 봐.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진작 얘기하시지. 제가 말고 나는 돈 15,000원 안 내려고 그런 줄 알았지. 그런 사정인지 알았으니까 알았다 내가 갑시다.
그래갖고 내려갔더니 무슨 뭐 나 뭐 하는 데라고 저기 한쪽 되니까 8,600원 이걸 내라 그러더라고. 내가 8,600원 내고 갖다 줬더니 얘 저기 뭐야 그 개발의 힘가 주고 소리 주더라고. 받아갖고 와서 이제 토목설계사님들 갖다 줬어. 야 이게 했으니까 이거 갖고 이제 천공개 내고 며칠 있다 준공개 내고 준공개 나면은 지적회 같아서 잘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이렇게 보더니 이행보증보험증권 회사에서 본인이 안 가면 안 잘라주는 거 안 주는 거 알잖아 걔가. 그러니까 나말 그랬더니 교수님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주고 이거 받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응 그랬더니 우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30년 토목사를 살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들어주고 이 소리 받아오는 거 내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며칠 있다가 그랬더니 자른 거야. 잘랐다 소리 듣고 내가 이제 번지수가 나왔으니까 잘랐으니까 나 며칠 있다가 이제한테 전화 그래서 이제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잖아.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하고 어땠나? 같이 가서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온 사건입니다 이게. 자 이제 마지막 이거 아니 지금 얘기를 지나간 얘기니까 이게 재밌지만은 그때 내가 가서 두고 싸우고 내가 음성까지 갔는데 그냥 올라오는데 뭐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럴 때 또 감사과까지 가서 내가 그 생쇼를 지역 그러니까 공청이요 예전 자체를 싫어해. 아니 나는 건축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건축이나 설계하고 이렇게 인허가 받는 걸 많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만 하면은 알기 때문에 걔네들이 안 해준다 그러면 나가 가서 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가다 있거든. 그럼 우리 수강생이 그래. 그참 이상하네. 내가 하면 안 된다는데 왜 교수님 가면 금방 된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죠 보면. 아니 뭐에 그러냐면은 담당자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한 5분에서 10분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생판 몰라갖고 생뚱맞은 소리를 하면은 말하기가 싫으니까 하여튼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잘라버려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뭐 하다 그쵸 안돼 그러다가 아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랬더니 딱 보더니 연필 탁 놓더니 그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된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그 담당자도 우리가 몇 번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런 데서 아는 거구나 하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설득이 되면 해줘요. 설득을 시켜야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토목설계사람이나 건축설계 사무실 사람들은 그 담당자한테 찍히면 거기서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싸우지 않아요. 무조건 담당자가 안 된다면 그냥 나 안 합니다고 끝이야.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넌 뒤에 가서 있어. 그러고 내가 가서 싸워야지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옥삼면 수암리 153의 토지 지분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이거는 건물이 있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땅 주인이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동네 농협에서 500여만 원 정도를 신용대출로 쓰고 있다가 그 노인네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그 자식들에게 강제로 상속을 시키고 집하고 집은 건축물 관리자는 있는데 등기부 등본이 없다 보니까 건물은 빼놓고 땅만 상속을 시켜 강제로 상속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식들에게 빚을 갚아라 했더니
한 명은 빚을 갚았고 세 명은 빚을 갚지 않다 보니까 세 명의 토지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김순애, 김준덕, 김중원, 김중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명의 지분을 감정해갖고 경매는 김중환, 김순애, 김중철이죠. 그러니까 김중덕의 지분은 빠진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에다가 89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머지 3명 지분은 샀고 누구 지분을 못 샀어? 김중덕의 지분을 못 산 겁니다. 김중덕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팔겠느냐고 물어봤더니 팔겠다 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우리 그 김미주 이사장을 부탁을 했죠. 제가 김중덕이 집에 가서 팔겠냐고만 물어봐 달라. 밤에 내가 뚫리면 들어오라 그래. 못 들어오라 그래. 그러니까 나같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은 밤에 남의 집 찾아가면 쫓겨나려고 112 신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깥에 있고 가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이쁜 여자가 문 두드려서 남자가 문 열어보니까 누구세요? 그래서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들어오라 그래 말라 그래. 들어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얼른 들어오라 그래갖고 무슨 얘기신데요? 우리가 땅을 이렇게 4분의 3을 낙찰을 받았는데 4분의 1을 지금 파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김중덕이는 안 팔려고 그래도 거기 부인이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시집의 일이죠. 그리고 먼저 번에 빚을 갚으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빚 갚으러서 얘는 갚았죠. 그러면 시집에서 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빚을 갚았죠. 돈을 뺏어가서 도와줬어. 그렇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니까 그 김중덕이 만들어낸 그 땅 우리 필요 없어요. 얼른 팔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바로 팔겠다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팔겠다 그랬으면 내가 살 텐데 가격을 결정해야 되니까 서로 일주일 안에 가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하십시다 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일주일 있다가 가서 만났더니 이제 그 부가 같이 나온 거예요. 땅을 우리가 얼마 꼴에 주고 샀냐면은 보면 지금 2,300만 원을 받았는데 평당 한 10만 원 꼴, 8만 원 꼴 이런 정도에 지금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걔가 땅이 얼마나면 지분이 그 120몇 평인가 정도 돼. 그러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쯤이 돼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격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동네 땅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간다는 건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강생 공인중개사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나 뭐 달리 이 동네 이런 땅 가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뭐가 궁금했냐면 제가 동네 가서 가격을 알아보고 왔는지 안 알아보고 왔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가는데 그놈이 알고 왔을까 모르고 왔을까 얼마로 자기 땅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되겠지 내가 가격을 제시할 텐데 내가 15만 원을 제시할 수도 없고 12만 원을 제시하고 10만 원을 제시할 수 없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내가 오늘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동네 가격이 한 10만 원 가더구만요. 당신 땅이 100평이 좀 넘으니까 1,000만 원 정도쯤 돼야 되는데 나는 당신에게
800만 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내 낚시밥에 딱 걸린 거예요. 아니, 내 땅이 103평인가 되는데 10만 원씩이면 1000만 원을 줘야지 왜 800만 원을 주신다는 겁니까? 얘기하는 순간에 아, 이 새끼 뒷땅 가격 한 개도 안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1000만 원이고 깎으면 800만 원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 내가 이게 거기 가봤더니 나는 사실 몰랐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현장 답사 갔을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이 집에 백제라가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갔을 때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저씨 여기 뭐 하고 싶고 언제부터 여기 와서 이렇게 했더니 나 원래 옛날부터 여기서 살았어 그러더라고. 아니 먼저 갔을 때 없었던데 했더니 없었다고? 아 그때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어 한 보름. 근데 다 나갖고 이제 엊그저께 태어나고 왔어. BJR이더라고. 나가 이제 어때? 나가? 나 못 나가. 나 여기 덩치 건물주의 같아. 내가 30만 원 주고 평생 살기로 이미 대학에 가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나가? 나 못 나가. 와 머리가 아프더라고 내가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니까 그렇게 안 계세요. 소리는 지르고 맞는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속으로 내가 저거 어떻게 내보내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나가야 된다고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이 김동규가 하는 사람인데 내가 장애인협회 회장인데 김동규라는 사람을 내가 보호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김동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한 것은 그 김동규 씨 나갈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좀 돈 조금 줘서 좀 내보내줬으면 그거 부탁하려고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전화를 내가 받았던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은 우리 집을 사야 되니까 살아가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내가 1000만 원 되는데 80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놈 새끼가 딱 약했고 아니 1000만 원 줘야지 800만 원 준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속으로 이 새끼 지 땅 팔면서 땅 가격 한 개도 안 알아보고 왔구나. 그러고 내가 딱 얘기했죠. 내가 거기 가서 봤더니 영감님이 한 분 살고 계시대요. 그 영감님을 땅 주인께서 내보내 주신다면 내가 당연히 1000만 원 드립니다. 현재 가격대로. 그런데 그걸 내보내지 않고 경매 가격으로 내가 8만 원을 샀는데 날 보고 내보내라 그러면 경매 가격으로 내가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영감이 알 수도 있어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 남자가 형님이 그렇게 했나 봐. 그랬더니 남자가 그래도 나는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못 팝니다. 그러길래 내가 거기서 이제 잘 됐네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거 너무 비싸게 샀다고 후회를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 뭐 없었던 일로 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그거는 남자의 얘기고 부인은 팔아야 돼. 지금 시아버지 때문에 200 몇십만 원이 나갔는데 800만 원이 들어오려고 해서 본전을 찾는 순간인데 남편이 안 판다는 바람에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때문에 안 판다는 바람에 깨지는 순간이잖아. 그럼 여자는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팔자. 남자가 이따가 나는 진짜 내가 어렸을 때 잘하고 아버지 때부터 이거 갖고 있던 거라서 팔기 싫은데 우리 집사람이 팔자 그러니까 팔겠습니다. 팔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많지도 않으니까 800만 원에 일시불로 주겠어. 내가 지정하는 법무사가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럼 그 법무사에서 몇 월 며칠을 만나자고 하면 법무사가 전화한 서류
다 가지고 법무사에서 만나면은 내가 일시불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법무사가 전화를 할 겁니다 하고 내가 법무사한테다 가르쳐줬어. 이게 서류 등기 이전할 거 다 갖고 오라 그러고 되면은 얘기하라고. 그 약속이 다 됐대. 그 서류 다 준비됐대. 그럼 만나자 해서 내가 800만 원을 현금을 넣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법무사 이렇게 앉고 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2, 3분 있으니까 걔가 오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제일 먼저 서류 갖고 오셨습니까? 예, 갖고 오셨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럼 서류를 법무사님한테 주세요. 내가 서류 보겠다는 그 짱구예요. 서류 받아 그냥 서류 법무사님한테 주세요. 법무사 서류 봤어요. 법무사들 난 법무사한테 얘기해. 돈 줘도 돼요? 난 법무사한테다 돈 줘도 돼요? 얘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난 이제 여기서 800만 원을 봉투에다 꺼냈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놨죠?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직 안 주는 겁니다. 앞에다 딱 꺼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건물을 허물고 집을 새로 짓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건물이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이 건물을 허물고 나면은 나보고 왜 우리 아버지 건물 허물었냐고 또 시비 걸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여기 계약서에다가 건물도 판다고 같이 적어. 사전에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언제? 처음부터 생각은 했지만은 언제? 돈 줄 때 앞에 돈 주기 전에 얘기 끝내. 그게 그냥 조금 당황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으신 말씀인데 저한테 권한은 4분의 1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 지분만큼은 동의한다.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중에 4분의 1도 지분을 했다고 하면은 걔가 동의한 거기 때문에 나분의 4분의 3의 지분권자가 나한테만 못 덤빕니다. 지동생들도 같이 덤벼야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있습니까? 4분의 1이라도. 다 꼭 받아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허물은 거에 대한 책임은 나하고 허락한 걔하고 같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한테다가 책임을 물려면 그 자기 동생한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전부 다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쓰십시오 그랬더니 딱 쓰더라고. 오케이. 그리고 그걸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나한테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공인중개사가 갔나 봐. 전화가 왔어. 교수님! 왜 그랬더니 내가 갔더니요 어떤 영감이 왜 왔냐 그래서 이거 이종실 교수가 팔아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떤 놈이 마음대로 파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날 보고 교수님 한 500원 줘서 내보내세요. 그 내보내기 절대 못 팝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배째라를 어떻게 한다? 내보내야 되는 일이 남은 거예요. 할 수 없이 200만 원을 만원권으로 200만 원씩 이렇게 잘라서 내 군데를 넣고 갔습니다.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나가! 못 나가. 알았어 30만 원 줄게. 30만 원 먼저 내렸더니 30만 원 돈을 내지 마. 그리고 백더라고. 이거라도 주면 그만 줄 알아. 안 돼. 알았어 20만 원 더 줄게. 50만 원. 안 돼. 50만 원 갖고도 안 돼. 이거라도 주면 얼마나 고맙다고. 그거 나가야지 안 된다고 그래. 또 한 20, 30%를 더 사라. 안 돼. 80만 원. 결국 2시간을 싸워가지고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나가면 한 500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30만 원을 가지고 내가 30만 원씩 5개를 나눠놓고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까지 올렸더니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나하고 싸우니까 150만 원 오케이 했어. 내가 뭐라 했냐면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150만 원 줄 테니까 나갈 때 나한테 연락하면은 내가 나가는 거 확인해 보고 150만 원 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150만 원 주면 내가 15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고 나갈 때가 생기면 나가겠대. 내가 보기에는 150만 원 받으면 나가 안 나가. 안 나올 사람이야.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는 3시간 만에 결정이 됐는데 걔는 지금 달라는 얘기고 나는 때 준다는 건데 그건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떻게 된다? 깨지고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이 배짜를 내보낼 방법이 없는 거야. 3박 4일을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아, 팔긴 팔아야 되는데 저 배짜를 어떻게 내보내지?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장애인협회 회장이 그 내보낼 때 돈 좀 주라고 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장애인협회 회장한테 내가 전했어.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돈을 좀 준비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회장님 좀 찾아뵈려고 하는데 회장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난 장애인협회 회장이라 그래서 무슨 장애인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번지수도 되고 어디 그 저기 뭐 귀한 미터 체인지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어느 쪽으로 몇 킬로만 오면은 장애인협회가 있으니까 글로 오면 되는데 자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래. 여기 갔어요. 갔더니 그 진짜 장애인협회 건물이 있더라고. 근데 그 장애인협회 건물에 뒷건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뒷건물로 들어가 봤더니 뒷건물은 뒤 마당을 통해서 뒤에 건물 작은 건물로 들어갔더니 거기는 시각장애인협회야. 그러니까 장애인협회가 기양장애인협회가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한테 가서 그 회장님께서 먼저 번에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그냥 내보내려고 하다가 150만 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봤더니 그 동규 씨가 안 계시대요. 그랬더니 그 장애인협회 회장이 150만 원씩이나 준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한 3, 40만 원, 4, 50만 원 생각했다가 내가 150만 원 준비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50만 원이나 준비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동기냐? 너 어딨냐? 너희 교수님이 150만 원 가셨다고 너 준다고 오는데 어디서? 빨리 와! 교수님 무지하게 바쁘다. 너 빨리 와! 바로 올라갔는데 빨리 와! 그랬더니 지금 온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 같이 갑시다. 근데 이제 뭐면 그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 나갑시다 해놓고 그럼 누구한테다가 비서한테다가 나갈 준비해라 이렇게 하니까 옥산면 면담을 해서 그 저기 뭐지 요양보호사였나? 2명이 한 5분 만에 차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와갖고 그 시각장애인협회 안내해서 차에다 태우더라고. 그러더니 나의 차 타고 먼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우, 장애인협회 회장 되게 세.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거기 낙찰받은 집 앞에 가서 대로변 옆에 나는 차를 뒤에 세우고 그 장애인협회는 스타렉스거든요. 앞에다 세워놓고 내가 뒷차에서 이제 그 스타렉스로 옮겨온 겁니다. 내가 옮겨오니까 문이 스타렉스 문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이제 장애인협회 회장이 여기 있었고 여기 이제 옥산면 저기 뭐야 그 왜 요양보호사가 앉았을 때 내가 타니까 이제 맞은편으로 옮겨갖고 나보고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앉고 나니까 여기 뭐야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 동리야 집에 있냐? 그 길 앞에다가 차 세워놨으니까 빨리 나와. 예. 그러니까 한 1분 만에 금방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는 운전석에 앉았고 의자를 서로 마주 보고 해서 내 앞에는 옥삼면 그 저기 뭐야 그 요양보호사가 앉았고 그 옆에 김동규가 앉았고 김동규 맞은편에 이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 앉았고 그 옆에 내가 앉았습니다. 내가 앉아갖고 150만 원 있던 걸 꺼내주고 내가 앉으면 그 옥삼면 면사무소 담당자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쉬어보십시오 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옥삼면 사회복지사가 딱 쉬더니 150만 원입니다 하고 그 시각장애인 협회에다가 150만 원입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드리려고 할 때 잠깐 드리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여기 사인 좀 하나 해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이거로 된다? 하나 적어 가져갔어요. 미리같이. 왜냐면 돈을 주기 전에 안 나갔다고 했으니까 돈은 줘긴 줘야 되겠는데 그냥 돈을 줬다가 안 나가게끔 되면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울까 하다가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을 보증인으로 세웠고 그 옆에 옥삼면 사회복지사도 들었나? 같이 해갖고 내가 그러니까 저기 뭐 이게 딱 합의서를 내놓으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그 시각장애인협회 회장한테다가 읽어주더라고. 합의서 본인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쭉 있고 여기 옆에 보증인 해갖고 시각장애인 저기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쓰라고 하니까 이게 보증인하고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이거를 누가 쓴다면 옥삼면 사회복지사가 쓴 거예요. 쓰고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라고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내밀어주고 종이하고 받쳐갖고 내밀어주니까 그 이제 그 시각장애인협회가 사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옥삼면 사회복지사한테다 죄송하지만 직접 드리는 거니까 같이 사인 좀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인하더라고. 그 500만 원 이제 그러고 나서 사인 내가 받고 출하를 했죠. 본인은 8월 30일까지 이사 나가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해서 확인합니다 했죠. 8월 30일이죠. 이때가 언제죠? 7월 30일이죠. 8월 30일에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는 건 아니죠. 9월 30일 날 나간다. 안 나갔죠. 10월 30일 날 나간다. 안 나가. 그 정도는 안 나가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월 30일 날 안 나간 것까지 해서 7, 8, 9, 10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서 이제 내가 시각장애인협회 회장한테 전화를 했죠. 회장님, 아시다시피 7월 30일 날 계약서 쓰고 합의금 쓰고 150만 원 주고 8월 30일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8월 30일 됐는데 나보고 추석 때까지만 있자고 그래서 추석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때도 또 못 나가갖고 뭐 코스모스 뭐 온보할 때까지 나간다 하더니 그때까지 또 안 나가고 이제 11월 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 동규가 아직 안 나갔다고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한 일주일 있었더니 동규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 나가는데 그 대문 열쇠는 우체통에다 넣어놓고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그 집 허물놓고는 무슨 대문 열쇠를 우체통에다 놓고 그 집 들어가 봐야 모음처럼 돼 있다고 대문을 잠궈놓고 우체통에다 넣는다는 겁니까? 며칠 있다가 가봤더니 집 다 비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특기단에다가 나갔으니까 팔아달라 그랬더니 나간 거 확실합니까? 그래서 나갔었더니 교수님 어떻게 내보내셨습니까? 뭘 어떻게 내보내? 우리 특기단이 얘기한 대로 500만 원 줬지. 그러니까 계약할 때 500만 원 딱 나간 거 알고 경매로 낙찰받은 걸 알기 때문에 시가로 파는 것이 아니라 낙찰 가격에서 한 2천만 원 더 먹게끔 가격을 저게 공인중개다. 싸게 판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집을 사는데 얼마나 샀고 내보내는데 500 들었어. 이거 거기에 맞춰서 했더니 아습니다 했더니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500이라도 주고 내보냈어. 그럼 죄송합니다. 나뭐 그러는데 며칠 있다가 계약자 나타났습니다. 좀 싸게 팔으니까 시가보다 싸게 팔으니까 계약하는 건 한 달 이내로 나타나요. 좀 더 시가보다 나타났습니다 해갖고 받고 다 끝났어 이제. 끝났는 줄 알았어. 아니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한 2달 만에 그 공인중개사는 또 전화가 온 거야. 교수님 그 산다는 사람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건물이 지금 있어갖고 멸시를 해야지 건축허가가 난다는데요. 그 멸실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속으로 얘기했어. 나한테 수강을 했어갖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강의 시간에 못 듣고 앉아서 땅 주인이 멸실할 수 있다 없다. 땅 주인이 멸실해야 못해요 건물. 땅 주인이 건물 멸실을 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우리 욕제사들 마지네. 근데 그 공인중개사 나보고 멸실을 해달라는 거야. 땅 주인도 멸실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남의 건물을 멸실을 해, 땅 주인이 멸실을 할 수 있고 멸실하고 멸실을 서류를 받아주는 줍니다. 땅 주인이 해도. 그렇지만 민법에서 남의 건물을 허무른 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할 때는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살 때 계약서에다가 그 4분의 1이 주인이지만 건물도 매각에 포함하고 한다고 다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땅 주인이 멸실을 하고 그냥 집은 돼. 멸실 신고를 하고. 왜냐면은 아셔야 될 것은 멸실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내줘요. 근데 멸실을 안 하고 건축허가 내줄 때 언제냐면은 건물 먼저 멸실하기 전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과 새로 질 건축 주인이 같으면은 멸실을 안 하고도 현재 있는 건물을 두고도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왜냐면 현재 있는 건물 주인과 새로 질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 같으니까 어차피 자기가 허가를 받아 지려면 자기가 허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해주는데 현재 있는 건물 주인과 새로 질 건물 주인이 다를 때는 멸실을 하기 전에 건축허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멸실을 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저한테 그 연락이 온 거를 하길래 내가 땅 주인은 멸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멸실을 하고 건축허가 받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교수님 말씀대로 해서 멸실을 하고 건축허가 받았습니다고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집 아주 이쁜 집을 깨끗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오늘 참 가진 건물주들은 태클 없었어요. 나머지 4분의 3의 건물을 살 필요는 없죠. 아니 그 사람들이 태클은 없었어요. 내 건물 너가 왜 아니 법정지상권이 있었는데 내가 얘기를 다 뺐는데 그 사람이 법정지상권이 있고 큰 아들이 나머지는 연락도 안 되고 없어졌다 그러고 그 사람이 이제 저기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걸 아나 모르나 하고 내가 집을 찾아갔어요. 올라오면서 사실은 그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기를 뺐는데 그때 아무도 없어갖고 내가 전화 좀 해달라고 연락을 해놨어. 그랬더니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 와서 딱 하는 얘기가 이 얘기야. 아니 경매로 샀으면 됐지. 좋은 일도 아닌데 뭐라고 전화를 해달라고 지랄이야. 경매로 샀으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들은 건물까지 다 팔린 걸로 알지 법정상권이 있다 건물은 안 팔 이런 걸 몰라. 그냥 그 얘기 딱 하는 거 보고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아들하고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 오늘 또 난세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빼고
중요한 얘기만 한 거기 때문에 뭐 오늘 핵심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거예요. 자, 오늘까지는 서로 합의해서 팔고 사고 끝난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합의를 하러 갔더니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소송을 집어넣은 겁니다. 소송을 집어넣고 나니까 소장을 받고 소장을 받은 사람이 법률 전문가한테 이런 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합의를 해라 하고 조언을 하니까 법원에는 가지 않고 소장만 집어넣고 합의해서 팔고 나온 실전 사례가 다음 주입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들 들어가십시오.